강민서의 목소리가 결혼식 피로연 회장의 나지막이 울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서 있었다. 사회자가 신부가 유일한 가족인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소개한 순간 그녀의 입에서 첫 마디가 흘러나왔다. 오빠, 사실 나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친척석에 홀로 앉아있던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을 멈췄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서 어째서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나오나 신랑 측 친척들은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빠가 아빠와 엄마가 멀리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로 날 지키려 했던 것도 알아. 이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천천히 흘렀다. 14년 동안 모르는 척해왔어.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 민주는 돌처럼 굳은 채 14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여동생에게 들통났다는 생각에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강민준, 35세. 부산 해운대의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유일한 여동생 민서의 결혼식 날이었다. 친척석에 앉은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초등학교 교사로 당당히 성장한 24세 민서의 모습이었다. 새하얀 드레스에 감싸인 채 행복한 미소를 짓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민준의 마음속에는 14년 전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2011년 초여름, 당시 21세였던 그는 서울 강남의 명문 사립대학 건축학과 3학년이었다. 성적이 뛰어나 장학금을 받았고 교수들에게 천재라 불리며 설계 콘테스트에서 수상까지 했던 그였다. 그러나 그해 6월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버지의 작은 건설회사가 파산했고 막대한 빚을 남긴 채 아버지는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남은 것은 21세의 민준과 10세의 민서, 단둘이었다. 친척들은 장례식에 잠깐 얼굴을 비췄지만 두 남매를 책임지려는 이는 없었다. 빚이 있을지도 모른다. 2명이나 돌볼 순 없다우는 속삭임이 들렸다. 민주는 결심했다. 대학을 그만두고 여동생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이제 오빠랑 둘이 힘내자. 울먹이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그는 부모님께 맹세했다. 이 아이를 반드시 행복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오늘 그 맹세가 하나의 결실로 빛나고 있었다. 부모님을 잃은 직후 민주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10세 민서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버지가 빚을 지고 떠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잔혹한 현실을 초등학교 4학년인 여동생에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는 거짓말을 선택했다. 민서야, 아빠랑 엄마는 중요한 일 때문에 멀리 가셨어. 민서의 큰 눈동자가 불안으로 흔들렸다. 언제 돌아와? 그녀의 질문에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오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렇게 말하며 민서를 꼭 안았다. 어린 여동생의 온기를 느끼며 그는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을 다짐했다. 민주는 대학을 중퇴하고 부산 해운대의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건축학 전공이 인정받아 현장 작업원으로 채용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현장에 도착했고 저녁 6시까지 일한 뒤에도 밤늦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주말에는 이사 도움이나 창고 정리 같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 달 수입은 약 250만 원의 집세, 공과금,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서의 교육비로 썼다. 민서는 점차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작은 손으로 집안을 돌봤다. 세탁, 청소, 요리까지 10세의 어린 나이에 오빠를 돕기 위해 애썼다. 오빠,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만들었어. 지친 몸으로 돌아온 민준을 앞치마 차림의 민서가 밝게 맞았다. 그 천진한 미소에 민주는 가슴이 아렸다. 민서는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응석바지 하고 싶은 나이임에도 꾹 참는 여동생이 안쓰러웠다. 3년 뒤 민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퇴근길 해운대역 앞에서 민주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선배, 정말 선배 맞아요. 뒤를 돌아보니 대학 시절 후배 최윤호였다.
1년 후배였던 그는 이 제1급 건축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했다. 오랜만이다. 민준이 미소 짓자 윤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선배, 왜 대학을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뛰어난 분이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부모님을 잃고 여동생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간신히 생활을 꾸려간다고.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배가 천재 건축가였는데 이렇게 꿈을 포기하다니.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현장 감독도 건축의 일부야.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소중한 일이야. 게다가 민서가 건강히 자라줬으니 난 행복해. 윤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선배, 다음에 집에 찾아가도 괜찮을까요? 그 후 윤호는 주말마다 민준의 집을 찾았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민서도 그의 따뜻한 성품에 마음을 열었다. 윤호 오빠, 이 수학 문제 모르겠어. 어디 보자. 같이 풀어볼까? 윤호는 민서의 공부를 세심히 도왔다. 때론 셋이 해운대 해변을 산책하거나 깡통시장에서 어묵을 먹으며 저녁을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윤호 오빠, 상담할 게 있어? 뭐든 말해. 윤호가 부드럽게 답하자 민서는 얼굴을 살짝 붉혔다. 클래스 남학생한테 고백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준은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여동생의 연애 상담이라니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윤호는 침착하게 물었다. 민서야,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좋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그럼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상대의 마음도 존중하면서 윤호의 조언을 들으며 민준은 깨달았다. 자신 혼자서는 민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윤호의 존재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고맙다. 항상 피곤한 밤. 민준이 그렇게 말하자 윤호는 진지하게 답했다. 선배, 저에게도 여긴 소중한 곳이에요. 선배와 민서는 제 가족 같은 존재니까요. 그 말을 듣고 민준의 눈이 뜨거워졌다. 혈연은 없어도 이곳엔 분명 가족의 온기가 있었다. 고등학생이 된 민서는 큰 결심을 품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 했다. 오빠, 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할게. 저녁 식탁에서 민서가 꺼낸 말에 민준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 민서, 너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오빠한테 더 이상 부담 지우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윤호가 드물게 목소리를 높였다. 민서야, 그건 아니야. 내가 꿈을 포기하면 민준 선배가 제일 슬퍼할 거야. 윤호의 진심에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오빠는 계속 나 때문에 고생했잖아. 나만 꿈을 쫓는 게? 민서야, 선배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알아? 윤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행복해지길 바랐기 때문이야. 내가 꿈을 이루는 게 선배의 꿈이기도 해. 그날 밤, 민서는 방에서 울며 결심을 굳혔다. 오빠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민서는 몰래 해운대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한 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며 학비를 모았다. 하지만 그런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야근으로 늦어진 민준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민서를 발견했다. 민서야, 이게 뭐야? 가게 밖에서 기다리던 민준은 화를 냈다. 고등학생이 심야 아르바이트라니 무슨 생각이야? 공부는 몸 상하면 어쩌려고. 미안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오빠처럼 누군가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오빠가 해준 걸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 민준의 분노는 슬픔으로 바뀌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오빠는 너한테 그런 마음을 안 주고 싶었는데. 볼먹이는 남매를 보며 연락받고 달려온 윤호가 끼어들었다. 둘 다 진정해.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거야. 민준 선배, 민서의 마음도 이해해줘.
그리고 민서야,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같이 협력하면 돼. 이후 셋은 대화를 나누었고 민서는 주말 낮에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민서는 공부에 전념해 제1지망 교육학부에 합격했다. 합격 발표 날 민준과 윤호, 동네 사람들이 모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민서야, 축하해. 동네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정말 훌륭해졌어. 민서는 환한 미소로 답했다. 오빠와 윤호 오빠, 그리고 모두 덕분이에요. 시간은 흘러 결혼식 피로연으로 돌아왔다. 부산 해운대의 웨딩홀에는 1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다. 신랑 측 친척, 민서의 제자 부모들, 두 사람의 친구들이 모두 행복한 미소를 띄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럼 신부가 유일한 가족인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겠습니다. 민주는 살짝 당황했다.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던 터였다. 옆에 앉은 윤호의 누나 은정이 멋지네요. 라며 미소 지었다. 민서가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회장이 고요해진 가운데 그녀는 심호흡 후 말을 시작했다. 민준 오빠, 14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첫 마디부터 민서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다. 민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여동생의 말에 귀 기울였다. 오빠, 기억나?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랑 엄마가 멀리 가셨던 거, 회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신랑 측 친척들이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사실 다 알고 있었어. 아빠와 엄마가 다시는 안 돌아온다는 거. 그 순간 회장이 술렁였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설마 민서가 알고 있었다니.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부 부모님이 수군대는 걸 들었어. 아빠가 회사를 망치고 도망갔다는 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 민서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오빠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했어. 오빠가 날 지키려고 거짓말해줬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14년간 숨겼다고 믿었던 비밀이었다. 오빠가 사랑했던 건축 공부를 포기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줬어. 하객들이 눈물을 훔쳤다. 오빠 대학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들었어. 오빠가 얼마나 뛰어났고 교수들에게 천재라 불렸다는 걸. 민서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만 아니었으면 오빠는 지금쯤 유명한 건축가가 됐을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민준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인생을 빼앗아서. 민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마이크를 쥔 손을 떨었다.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어. 오빠가 있었기에 내가 살아올 수 있었어. 오빠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피곤한 얼굴 하나 없이 다녀올게라며 웃어줬기 때문에 나도 힘낼 수 있었어. 회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심야에 몰래 들어와 내 잠든 얼굴을 보며 미안해. 민서야라고 중얼거렸던 거 알아? 오빠가 자기 저녁을 굶으면서 나한테 고기를 먹여줬던 것도 알아. 이민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오빠, 나 행복해. 오빠가 키워준 덕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전부 오빠 덕이야. 이민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14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요 회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정적을 깬 것은 민준이 일어서는 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민서에게 다가가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받았다. 민서야, 얼굴 들어. 이제 오빠 본심을 다 말할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민서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자 민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기억 못할지도 모르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아침 이야기를 해줄게.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귀 기울였다. 난 밤새 울다가 아침이 되어도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절망했었지. 민주는 먼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
10살 민서가 발판에 올라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민서의 눈이 커졌다. 그 기억은 그녀에게도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탄 계란말이였어. 모양도 엉망이고 맛도 이상했지만 민서는 내 앞에 앉아서 오빠, 힘내라고 말해줬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10살 여동생이 날 지키려 했던 거야? 너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처음으로 앞을 볼 수 있었어. 하객들 사이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내 꿈을 빼앗았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건축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렸어. 민주는 말을 이어갔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어.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이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싶었지. 그리고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깨달았어. 어느새 너와 내가 진짜 가정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설계도도 자재도 없이 우리 둘이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집을.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다고 했지? 그게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라는 거 알아. 민서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내 꿈은 형태를 바꿔 내 안에서 살아있어? 내가 매일 아이들을 웃게 하는 건 내 꿈의 연장이야. 민주는 회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고등학교 졸업식 때 내가 무대에서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나를 봤던 순간,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 신랑 측 친척들도 더 이상 눈물을 숨기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 친구가 1급 건축사가 됐다고 했을 때 부러웠어.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돋바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해줬지?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때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 난 건물이 아니라 너라는 멋진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고 그건 어떤 건축보다 값진 일이었어. 민서를 향해 민준은 마지막 말을 맺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내가 꿈을 이룬 게 내 꿈이기도 해. 고마워. 내 목까지 꿈을 이뤄줘서.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회장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윤호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선배의 꿈은 민서를 통해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이어질 거예요. 건물은 낡아도 사람의 마음에 세운 사랑은 영원히 남죠. 은정도 일어나며 말했다. 이렇게 멋진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어 자랑스러워요. 회장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고 모두가 이 남매의 유대의 마음을 빼앗겼다. 피로연 막바지, 윤호의 누나 은정이 친척 대표로 인사에 나섰다. 강민준 씨, 14년간 정말 수고하셨어요. 은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하객들은 그 모습에 감동했다. 저도 동생을 지켜본 누나로서 민준 씨의 고생을 조금은 이해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민준이 기재 다 보상받았어요. 라고 답하자 은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민준 씨 인생은 이제부터죠. 그 말에 민서와 윤호가 서로 마주보며 시익 웃었다. 민서가 민준의 귀에 속삭였다. 오빠, 은정 누나 독신이야. 민준이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지자 은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언젠가 건축 이야기라도 들려주세요. 저 인테리어 디자이너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건넨 명함을 민준은 쑥스러워하며 받았다. 며칠 뒤 민준에게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는 건설회사에서 주임으로 승진한 내정 소식, 또 하나는 윤호의 전화였다. 선배, 주말에라도 설계 일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선배의 재능을 묻히게 하는 건 건축계의 손실이에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서는 민준에게 부케를 건네며 말했다. 오빠, 이제 오빠 행복도 꼭 잡아. 민준이 그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짓자 은정에게서 이번 주말에 부산 건축 전시회 같이 갈까요?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14년간의 헌신을 지나 민준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